문자를 바꾸어도 시계값이 변화 없을 때 합과 곱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달라는 거 하나랑 법 하나 했습니다. 자, 연습 문제 1-7번은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3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자연수가 n-2 제곱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얘는 그럼 자연수가 나와야 되고 자연수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놈의 배수. 근데 혹시 착각하실까봐 우리가 보통 중학교 때는 이제 배수나 약수를 말할 때 음수를 고려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 원칙적으로 4의 약수라고 하면 1, 2, 4 빼고 얘네도 약수가 맞아요. 뭐 교과서에 특별히 언급이 안 돼 있더라도 근데 보통 우리가 4의 약수면 1, 2, 4라고만 하는 게 여러분들 자세히 문제를 안 읽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써 있습니다. 4의 양의 약수는 얘가 맞아. 앞으로 이건 제가 뭐 크게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애들도 다 2의 배수 맞습니다. 이런 애들도 다 2의 배수 맞아요. 음수도 2의 배수가 맞고 0도 2의 배수가 맞습니다. 원래 2의 배수의 정의는 2k 꼴인 모든 정수를 말해요. 여기서 k는 정수가 되겠고 근데 이것도 보통은 문제에 2의 양의 배수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우리가 2, 4, 6, 8만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이런 문제, 뭐 이렇게 찌질하게 문제를 내진 않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주어집니다. 주어지지만 원칙적으로 4의 약수는 음수도 포함이라는 거 이 정도는 착각하시면 안 되고 특별히 단원을 할애해서 고교 수학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특정한 문제에서는 틀릴 수도 있으니 이 부분만 유의를 해주시고 원래 이렇게 배웠습니까? 안 물어볼게. 자, 그럼 이놈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죠.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마 답지에는 연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라고 나왔을 텐데 그거를 사실 교육과정에 정확하게 소개된 내용이 아니고 배우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일반적인 풀이로 볼게. 가장 일반적인 풀이는 그냥 직접 나누면 돼. 직접 나누면 되지. 나누어서 자, 우리 직접 나눈 셈 지난 시간 했죠. n-2의 제곱은 결국 전개하면 저렇게 될 거고 제가 직접 나눠볼게요. 수학은 여러분들 수준이면 한 문제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어내는 게 저는 더 장기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계속 동그라미 칠 수 있는, 맞을 수 있는 문제를 여러 개 푸는 것보다는 당신들이 잘하니까. 자, 얘에서 얘 빼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2 이렇게 되겠죠. 이게 우리가 주로 부르는 나머지라는 애들이지. 나머지라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 오늘 다시 복습할 항등식 시간에도 나오겠지만 이걸 제가 가로로 쓰면 이렇게 될 거예요. 결국은 얘로 나눴습니다. n-2의 제곱으로 나눈 거죠. 나누면 뒤에 n 플러스 2 얘가 몫이 되겠고 얘가 나머지지. 원래 이게 다항식의 나눗셈이다라고 하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나머지는 7n-10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 혹시 유클리드 호재법이라는 용어는 들어봤니? 중학교 때 가르쳐 주신 선생님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럼 저는 용어는 쓰지 않고 심플하게 자, 얘는 n-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죠. 나누어 떨어지는 애입니다. 그러면 얘도 n-2 제곱의 배수가 된다라고 하면 얘도 얘가 이놈의 배수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 이 전체 식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묶어낼 수 있는 게 맞지. 그럼 n-2의 제곱의 배수가 맞죠. 얘 곱하기 목 형태니까 얘는 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n-2의 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으니 뒤에 놈만 이놈이 이런 꼴로
어떻게 적절히 변형이 된다라고 하면, 물론 아니 선생님 1차식을 2차식을 어떻게 나누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n에다 제가 자연수를 넣으면 이게 그냥 숫자들이죠. 숫자들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노동하셔야 돼요. 조금 익숙한 문제 스타일은 아닐 거야. 그러면 나는 얘가 요놈이 배수가 돼야 되니까 이 꼴이 가능한 자연수 n을 찾아볼게. 근데 n이 3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서부터는 무식하게 대입하는 거예요. n에 3을 집어넣으면 얘는 11이죠. 얘는 1이지. 그러면 11은 1의 배수 맞습니까? 맞지? 1은 모든 정수들의 배수인 거 맞습니다. 그럼 3일 때 성립하겠네요. 잠깐 여기까지 이해돼? 3일 때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4일 때 4면 얘가 4, 7에 28 빼기 10이니까 얘는 18이 되겠고 얘는 4. 자, 4의 배수 됩니까? 안 되죠. 여기 정수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글러 먹었고. 아니 선생님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잘 보시면 얘는 2차식이고 얘는 1차식이니까 n이 계속 크게 집어넣으면 언젠가는 얘가 더 크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상태. 7이 13의 배수가 될 수가 있니? 없지. 이 나누는 수가 더 크면 불가능하잖아. 그 경우까지만 나열해 보시면 돼. 자, 5 집어넣으시면 얘 25고 5 집어넣으면 얘는 9고 자, 이쪽은 다 정수를 말하는 겁니다. 9 곱하기 정수꼴로 표현이 안 되죠. 이 왼쪽에 써있는 7n-12 이놈의 배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자, n이 6이면 32고 자, 이 경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16의 배수 가능하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이면 39가 되겠고 25. 뭐 볼 것도 없이 안 되고 n이 8이면 안 되고 n이 9여도 안 되죠. 이 뒤로는 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뭐 하나만 더 해볼게. n이 10이면 이쪽이 60인데 10 이쪽이 더 크게 나오지. 더 큰 수의 배수가 될 수가 없죠, 이게. 없으니까 이 뒤로는 2차식이 훨씬 더 빨리 증가하니까 더 이상 해볼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3일 때랑 6일 때만 되지 그럼. 됐어? 자. 뭐 이거는 대부분 알고 있을 테니까 인수분해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근데 인수분해를 왜 하니?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보통 언제 많이 쓰이지? 인수분해하는 게? 오케이. 보통 인수분해한다라는 건 이렇게 쭉 전개된 식을 이렇게 곱의 형태로 표현하는 걸 인수분해한다라고 하죠. 인수분해하는 건 이제 나중에 방정식에서도 많이 쓰이고 예를 들면 어떤 식을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다. 그럼 얘가 0이 된다라고 하면 방정식 이론은 아주 심플합니다. 곱해서 얘가 0이면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냈죠. 그럼 이론적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3차, 4차 방정식도 이런 방식으로 풀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문제에서 원하는 무언가의 식을 얻어내기 위해서 식을 강제로 변형할 때도 있고 자, 이게 뭐 인수분해의 목적은 그냥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큰 틀에서 첫 번째는 공통인수가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공통인수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죠. 공통인수가 보이면 우리는 뭐 할 게 없지. 그냥 묶어내시면 됩니다. 공통인수로. 방향 그 과정만 보여드릴게. 공통인수가 안 보이면 보통은 우리가 이제 공식을 이용하려고 머릿속에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식을 인수분해하래요. 이거 뭐 공통인수가 그냥 있지. m으로 묶어내면 되죠. 더 이상 쪼갤 수 없으니 인수분해 완료된 상태가 되겠고 자, 이게 공통인수로 우리가 묶어낸 거고
공식을 이용하는 경우 이미 여러분들 다 자연스럽게 하겠지만 얘는 공통인수가 없죠. 앞에 단항식과 뒤에 단항식의 공통인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인수분해를 하여라 라고 하면 이거 못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반에. 그죠? 근데 왜 이걸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냐면 앞단원에서 이걸 전개한 게 이거라고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알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맞습니다. 처음 배운다라고 하면. 그죠? 그럼 곱셈 공식이 다 돼 있다라는 가정하에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수학은 항상 반대 방향의 역연산이 일반적으로 좀 더 어렵습니다. 덧셈보단 뺄셈이 어렵고 뭐 계산의 복잡성도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미분보단 적분이 조금 더 계산이 복잡한 편이고, 근데 기준이 되는 전개를 이미 여러분들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언급하지 않고 인수분해 공식만 여러분들 책에서 한번 볼게. 몇 번까지는 중학교 때 배운 거 같니? 17페이지에 있는 5번까지는 다 중학교 때까지 배웠죠. 5번까지는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한 것처럼 문자 2개고 3차식, 문자 3개고 2차식, 문자 3개고 3차식 이 3개만 추가한다라고 했어. 그 각각이 6, 7, 8번에 있죠. 6, 7, 8번에 있고 지금 이 책은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10번까지 나와 있는데 10번은 저는 외우기를 당부하지는 않아요. 10번은 그냥 전개하셔도 좋습니다. 전개하고 다시 인수분해 하셔도 되고, 확실하게 완벽하게 외우셔야 되는 건 6, 7, 8. 9번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6, 7, 8만 완벽히 숙지하시면 되고, 자, 저는 뭐 이것만 대표적으로 볼게. 이거 지난 시간에 분배 법칙 써서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다 배웠지? 네. 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식을 이 뒤에 두 마리만 3AB로 묶어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는 걸 전개한다라고 하고, 여기서 일로 가는 걸 인수분해한다라고 하고, 여기서 일로 가는 걸 식의 변형을 한다라고 하죠. 식의 변형을 쓸 때는 보통 대칭식 값 구할 때 쓰는 거라고 했어요. 합, 곱, 합 알면 세제곱의 합 같은 거 구할 수 있는 거. 저는 이거는 길게 시간 투자 안 할게. 여기 다 잘 하시고 있을 거고, 푼 거 보니 뭐 2에 5까지 순식간에 다 되실 테니 적용하는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래도 책에 나온 대로 23페이지. 혹시 인수분해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거 보면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그냥 풀라고 한 거랑은 얘랑 결이 좀 다른데 얘는 공통인수가 있니 지금? 없죠. 없는데 인수분해를 하래. 근데 하나 물어볼게. 모든 식이 인수분해가 되니? 모든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건 아니지. 인수분해를 하여라 라고 나왔을 때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라고 나왔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공통인수 있냐 없냐 확인하고 일단 없습니다. 그럼 어떤 공식을 적용할 거냐? 문자 2개고 3차식이야. 뭐 하나밖에 없네. 세제곱의 합 공식 쓰셔야 되죠. 혹시 숙지하지 못한 분이 있을까 봐 세제곱의 합은 그냥 가로로 쭉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맞죠? 이 식 그대로 집어넣어 볼게. 자, 이걸 라지 A, 라지 B라고 보면 둘의 합이 앞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거 제곱 빼기 둘의 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되죠? 그리고 인수분해는 쪼갤 수 있을 때까지 다 쪼개셔야 됩니다. 어느 범위에서? 유리수 범위에서. 특별한 멘트가 없으면 개수가 유리수 범위까지는 다 쪼개주시면 되고,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해달라고 하면 그때는 뒤쪽에서 배울 거고, 자, 이건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죠. 안 됩니다. 끝. 자, 1번 뭐 이렇게 되겠고, 2번은 큰 틀에서는 합차 공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지. 여섯 제곱이 세 제곱의 제곱이니까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죠. 아이고, 왜 플러스야? 그럼 둘의 합, 둘의 차로 인수분해 되겠고. 자, 보통 중학생이다라고 하면 여기까지가 인수분해 완료인데 이제
세제곱의 합과 세제곱의 차도 인수분해 할 수 있으니 얘부터 인수분해 보면 그대로 둘의 합 쓰시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둘의 곱 뒤에 거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건 둘의 차 제가 지금 칠판에 적진 않았으나 자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될 겁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이게 1학년 때랑 2학년 때 쪽 학년이 올라갔을 때 풀어내는 방식이 좀 다른데 1학년 때는 이게 베스트지. 인수분해를 하라고 나왔다는 건 되니까 하라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공통인수는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없으니까 그냥 어떤 세제곱 공식을 내가 떠올려 봤을 때 이렇게 쓰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플러스 부호고 나는 얘랑 얘를 본 거죠. 맞나만 확인해 보면 3 곱하기 앞에 거 2번 뒤에 거 1번 이거 맞고 3 곱하기 앞에 거 1번 뒤에 거 2번. 그러니까 공식은 과정이 좀 없지. 근데 학년이 올라가면 사실 곱셈 공식 세제곱을 많이 안 쓸 때도 있어요. 안 쓸 때는 강제로 뭐 굳이 이렇게 풀어달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얘랑 얘는 인수분해 됩니다. 8y 세제곱이 2y의 세제곱이죠. 8y 세제곱이.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친구들은 6xy를 묶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냥 다른 방식으로도 인수분해를 해보긴 할게. 이제 얘는 세제곱의 합으로 인수분해 해보면 둘의 합, 앞에 거 제곱 빼기 둘의 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겠죠. 앞에 거만 봤을 때. 그럼 얘랑은 공통인수 있지. 이제 x 플러스 2y가 공통인수 맞죠? 맞으니까 x 플러스 2y로 묶어내면 앞에서는 얘가 남을 테고 뒤에서는 얘가 남을 테니까 제가 바로 더해서 쓰면 자 이렇게 되겠고 이거 뒤에 거 x 플러스 2y의 완전 제곱이지. 결국은 똑같은 결론 나옵니다. 어떤 방식으로 쓰시더라도. 근데 여러분들이 예비 고1이나 고1 때는 이게 한눈에 들어와야 맞습니다. 맞는데 학년이 올라가다 보면 좀 잘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세제곱의 합은 앞으로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분해도 뭐 가능하다라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네 번째는 그냥 무조건 공식을 아셔야겠죠. 형태를 먼저 보시고 아니 내제곱 공식 없는데 근데 잘 보시면 다 2차, 4차항밖에 없습니다. 뭐 굳이 제가 걸을 수는 없으니 치환을 해서 표현해 볼게. 그럼 맨 앞에 있는 애는 라지 A의 제곱이고 라지 B의 제곱이고 라지 C의 제곱이고 얘는 2 곱하기 얘네 둘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완전 제곱이죠. 다시 그냥 한 방에 돌려놓으시면 자 이렇게 되겠지. 전혀 어려움 없을 것 같아. 저는 그래도 모르니까 바로 옆에 유제 2-6에 4번만 해봐. 4번만. 딴 건 됐어. 4번만. 니네 날카롭다. 어떻게 알았지? 빼먹었구나. 중등 선생님들도 이런 걸로 찍나? 캠코더나 핸드폰으로 찍으시나? 비쌉니다. 일단 뒤에 카메라 주의해 주시고 제가 이 빔, 아이고 나 빔만 한 7대째인데 빔도 제일 비싼 거고 카메라도 제일 비싼 거야. 여기 카메라랑 빔 투자한 것만 해도 제가 한 2천만 원 드린 것 같은데 뭐 좀 시스템이 달라서 고등부 선생님들은 뭐 학원 뭐 이런 거 지원 안 합니다. 그냥 자기가 사서 알아서 할 사람 하는 거고 이게 2천만 원짜리라는 얘기 아니야. 저건 140만 원짜리인데 이게 하도 고장이 잘 나서 눈부셔. 아무튼 자 이제 이거 1, 2, 3번에 나온 게 딱 무슨 식인 것 같니? 이게 보기차식이죠. 이 유형 자체가 보기차식입니다.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좀 독특하지. 그리고 제가 아까 과정을 이해해달라고 했어요. 과정을 이해하셔야 되고 이건 여러분들 고3 때까지 다른 수학
여러분들 이제 교과목명이 달라졌지. 미적분 1 같은 데서는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럼 1, 2, 3번 공식을 다 외워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건 안 하고, 아니고 이건 결론도 암기. 그러니까 나머지는 할 줄만 아시면 되는 거야. 이 방식으로 할 줄만 알면 되는 거고, 2번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결론까지 외워달라는 얘기고. 자, 첫 번째, 보기차식은 아까 말씀드렸죠. 4차항, 2차항, 상수항만 있는 겁니다. 근데 2차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고 했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다시, 얘 무조건 있어야 되고, 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얘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자, 이 경우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치환하는 건 똑같아. 보기차식이 확인이 되면 일단 치환을 해야 돼. 물론 이 중에 계산이 익숙해지면 나중엔 어느 정도 암산으로 될 거예요. 치환을 하고 인수분해가 가능한 형태가 있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언급하고자 할 게 없어.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는 그냥 인수분해 하시면 돼. 이거죠, 이거. 굳이 제가 유형을 설명드리고 있으니 일단은 치환을 해볼게. 저는 확인을 한 거죠. 4차항, 2차항, 상수항밖에 없으니까 보기차식이구나. 그럼 x제곱을 치환합니다, 먼저. 저 치환하라는 게. 그럼 얘는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죠.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되지. 그냥 됩니다. a-1, a-2.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시고 원상복구 시켜 놓으시면 되죠. 자, 됐지? 유리수 아무 멘트가 없으면 유리수 범위까지만 인수분해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 근데 참고 뭐 뒤쪽에 다시 나오겠지만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해주세요라고 하면 얘도 이렇게 쪼개 쓰셔야 되고, 아무 멘트 없으면 유리수 범위예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여기까지는 똑같죠. 보기차식 확인했어. 그러면 저 식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x표 쳐서 가로로 인수분해하는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안 되면 뭐 여러분들이 선생님들마다 표현은 조금 다를 거야. 이미 완벽히 숙지하고 있으신 분은 그게 자연스러우면 그렇게 하셔도 돼. 근데 저는 뭐 다시 복습하는 입장이니까 이 두 개를 주목하셔야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치환한 식의 2차항, 상수항 이용해서 강제로 완전제곱식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할 거예요. 왜 이렇게 분필이 덜덜거리니? 또 수명이 다 됐나 이것도. 자, 볼게. 얘랑 얘를 보고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지? 2a나 마이너스 2a가 있으면 되지. 둘 중에 하나를 근데 취사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은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거기 때문에 뒤에 빼기 무언가가 나오게 살짝만 암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있어야 맞을 것 같아. 그래야 뒤에가 빼기 a가 되겠지. 그럼 이제 해볼게요. 앞에 거 완전제곱식이고 이제 다시 치환한 식 원래대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라지 a 자리에 x제곱 집어넣으시면 정확히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되죠. 됩니다. 둘의 합. 둘이 더하면 제가 내림차순으로 바로 정리할게. 얘에서 얘 뺀 거. 되죠? 이 공식은 완벽히 외워주시고 학교로 따지면 이 인수분해에서 조금 이런 어려운 공식이 가장 많이 나오는 학교 행신. 행신은 좀 여기 이 책보다 훨씬 어렵게 냅니다. 어렵게 내고. 자, 얘도 두 개일 때입니다. 문자가 두 개일 때는 둘 다 치환해야겠죠. 보기차식 맞습니다. 4차항이랑 2차항밖에 없죠. 이걸 x에 관한 식으로 주목하면 얘 x에 관하여 4차식이고 얘가 x에 관한 2차식이고 이거 상수항이라고 볼 수 있지.
어떤 문자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차수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기준이 되는 식을 저는 x라고 할게. x제곱 a, y제곱은 b라고 치환합시다. 그러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6ab 플러스 b제곱이죠. 인수분해가 되면 1번처럼 가뿐하게 하시면 되는데 안 되네. 안 되니까 이차항이랑 상수항 주목하라고 했지. 제가 지금 x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볼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보면 이게 이차항이고 이게 상수항입니다. 가운데 얼마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니? 플러스 2ab나 마이너스 2ab 있으면 되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합차 공식을 쓸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절히 선택을 하셔야 돼. 저는 이 모양이 베스트일 것 같아. 이렇게 쓰셔야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다시 x제곱이랑 y제곱을 저 자리에 돌려놨을 때 4x제곱 y제곱이니까 2xy의 통째로 제곱이죠. 그냥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너무 대단한 논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수학적인 아름다운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인수분해 하려고. 빼면 이렇게 되고, 얘에서 얘를 빼면 자,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까지 제가 외우기를 당부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식만 퍼펙트하게 외우시면 돼. 그리고 이거는 유제를 제가 하나 풀고 넘어갈게요. 바로 옆에 보면 3번만 풀어봐. 3번. 유제 2-8에 3번만. 하시는 것 같아. 일단 인수분해하라고 했는데 4제곱 공식 같은 거 없고 2차항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고 했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익숙한 분들은 치환 안 하셔도 되겠지만, 자, 그럼 얘는 이 상태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되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2차항 상수항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강제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럼 가운데 얘가 있는 게 베스트일 것 같아. 그럼 쟤는 없던 애니까 다시 빼주셔야 되겠고, 이렇게 마이너스 4a는 여기다 마이너스 4 곱한 거죠. 자, 이제 다시 집어넣어. a 자리에 x제곱. 자, 그럼 얘는 4x제곱이니까 2x의 통째로 제곱입니다. 이렇게 되겠고, 이제 합차 공식. 둘의 합. 그 다음에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자,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사실 1학년 때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어떤 문제를 푸는데 간접적으로 2학년, 3학년 때 이게 인수분해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거 막상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정 자체를 이해를 잘 해주시고, 인수분해 되는 경우는 제가 그냥 적절히 생략할게. 생략하고, 아까 한 문제도 했고. 자, 2-9번. 이게 이제 문자가 여러 개고 중구난방으로 복잡한 식의 경우. 자, 공통인수 있니? 그냥 한 번에 이 4개의 단항식의 공통인수는 없죠. 없고 공식을 적용하기도 애매합니다. x에 관하여 3차식, y에 관하여 1차식이지. 아까 대답을 잘 해주셨는데 그럼 차수가 낮은 문자에 관하여 정리를 해야겠죠. 보통 높은 문자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는데 낮은 문자입니다. 그럼 차수가 낮은 문자가 지금 y예요. 그리고 여긴 둘 다 2가 붙었으니까 저라면 2y로 묶어낼게. 자, 이렇게 되겠고, 그럼 얘네 둘은 공통인수가 있지. x로 묶어내면 되겠네. 자, 그럼 인수분해는 당연히 인수분해 되니까 하라고 나오는 거라고 했고, 공통인수가 나오죠. 나왔습니다. 이렇게 쟤로 묶어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쪼갤 수 있을 때까지 유리수 범위에서 다 쪼개 써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 각각의 단항식은 공통인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x에 관하여 3차식, z에 관하여 2차식, y에 관하여 3차식 이렇게 나왔으니 차수도 다 달라요. 공식을 쓸 수도 없고. 뭐에 관하여 정리해야겠니? 차수가 제일 낮은 애가 z지, z. 자, 그럼 z를 포함하는 애가 이거
이건데 먼저는 Z에 관하여 정리한다는 건 내림차순 정리한다는 얘기니까 제가 Z 제곱으로 묶어내면 X 요거 썼고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Z로 묶어낸다라고 하면 요거랑 요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쭈구리들 요거 Z가 없는 애 Z라는 식의 입장에선 상수항 자, 뭐 딱 봐도 감 올 거야. 무슨 인수를 만들어야겠니? X-Y를 공통인수로 만들어내야겠죠. 뭐 천천히 쓰면 두 번째 식은 합차 공식, 세 번째는 세제곱의 차식. 자, 공통인수 나왔어요. 그럼 x-y로 묶어내면 맨 앞에서는 z제곱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 플러스 y에 z 곱해진 거. z를 뒤로 쓸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다 들어가야겠죠, 지금. 자, 맞니? 뒤에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이거 그냥 정리한다면, 전개한다면 x제곱, y제곱, z제곱 하나씩 나오겠고 그 다음에 x, z, y, z, x, y니까 이쁘게 쓰면 x, y, y, z, z, x 이런 모양이 되겠죠.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이게 끝입니다. 그대로. 이게 그대로 끝이고 아니 선생님 이거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니에요?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게 인수분해란 거니? 아이고. 응? 얘가 이렇게 변형은 되지. 변형은 되는데 이건 인수분해한 게 아니죠. 고배 형태로 된 게 아니니까 그냥 식을 변형한 거야. 이렇게 쓰시는 게 맞습니다. 맞죠? 이렇게 쓰시는 게 맞다라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이거 다 마이너스죠? 앞에서. 됐어요? 자,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